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말 듣고 한 달에서 두 달, 길어지면 세네 달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종목 재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오늘은 인기 검색 종목 돌아보기 7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제가 아무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수 힌트 좀 얻어가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코스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7일 날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했고요. 여기 보신다고 하면은 지난해 2분기 매출액이 53조 원이었던 데 반해 거의 매출액이 10조 원이 늘었죠. 영업이익은 무려 4조 원 정도가 이상 늘었습니다. 상당한데요. 뭐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비해서도 절대 뒤지는 실적이 아닙니다. 그때는 반도체가 그 서버 디램에 관련된 반도체들이 폭증하면서 한 그 특수를 이뤘다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기업 자체가 한 번 더 레벨업된 그런 실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또 그 7월 7일 날 시황을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요지부동이라는 내용으로 간단 시황을 올렸습니다. 카페에 보시면 그때도 여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사상 최대의 2분기 실적을 내고도 하락한 삼성전자의 일봉 흐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날은 좀 하락했습니다. 제가 이때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급과 선반영입니다. 제가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많이 못 올라간 이유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개인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거든요. 제가 42,000원대였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 11일까지 이 8개월 거의 되겠죠?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26조 6천억 원을 매수했고요. 그와 반대로 외국인과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삼성전자를 매도했죠.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가 안 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주식 투자할 거면 무조건 삼성전자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코로나19에서 주식시장이 화랑으로 들었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삼성 SDI 등 많이 들어본 종목들을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정도면 내가 투자를 하는데 안정하겠어, 편안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큰 수익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거운 대형주가 거의 8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4만 원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도 79,400원이니까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촌,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팔았던 거는 어떤 이유가 있겠네요. 네,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나 한국경제 증시가 올해 좋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삼촌, 하반기 3분기와 4분기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줄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그럼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6월 증시에서 실전방이나 종목방, 연급방 회원들께 한국 증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떻게 판가름이 되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증시의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판가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MS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여기선 좀 한국경제에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했는데요.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수급의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선진국 지수로 들어간 부분이 편입이 불발이 됐어요. 그래도 올해도 그냥 관찰 대상국 정도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걸 적극 찬성하셔서 당국에서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매도를 안 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5월 초에 이 공매도 제한을 다시 풀었고요. 이게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사물에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옛날엔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공매도를 제한함으로써 선진국 지수로 가는 그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하반기에 강력한 외국인 수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공매도를 묶어서 3,000까지 올라왔는데 공매도 때문에 3,000 플러스 알파가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하반기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인데요. 아주경제인데요. 3대 연기금 주식 말고 해외 주식 대체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만이 아닙니다. 3대 연기금은 오는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 5년 정도까지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3대 연기금이라 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인데요. 이 3대 연기금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 줄인다고 합니다. 여기 본다고 하면 이 안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을 공무원연금의 경우로 따져보면 지금 2021년이 18예요. 물론 이제 그 쌓이는 액수는 늘겠죠. 전체 비중을 따지는 거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50%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2025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인다는 겁니다. 쌓이는 액수가 분명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거의 절반 수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시장 그리고 4년 정도 이후까지는 그 연기금의 강력한 수급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7가지에 있는 국내 주식, 국민연금 제일 크겠죠? 2025년이면 그 쌓이는 속도가 많으니까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하지만 15%까지 떨어집니다. 또 그리고 여기도 보신다고 하면 사학연금인데요. 이 사학연금까지도 지금 보시면 국내 주식의 비중이 18%인데요. 여기도 14% 줄어듭니다. 이 3대 연기금이 여기 보신다고 하면 외국인과 더불어서 그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강력한 수급이 일어나는 건 좀 요원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고요. 하반기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믿을 거는 개인의 수급이에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 개인은 삼성전자를 충분히 사놨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4만 원대 사신 분들이 8만 원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지 여기서 추가 매수의 욕구가 강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까지 거의 10만 원 목전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8만 원대에서 8만 전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반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매일경제 뉴스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요. 11월 달에 한국 주식이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외국계 투자 자금, 영국계 자금이 주도가 돼서 좀 범핑 시켜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42,000원대였어요. 삼성전자가. 그때 8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올 때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선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력을 가지고 기저효과까지 포함해서 한국 경제가 올해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미리 투자가 들어온 부분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세계 경제를 본다고 하면 올해 5%, 중국 같은 경우에는 8% 성장한대요. 한국 경제가 뭐가 그렇게 양호해요? 우리나라 경제 그 조중동에서 말하는 거 보면 폭망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경제 성장률을 올해 3%도 중요하지만요. 작년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정부나 한국은행, IMF 때 여기 뭐 지금 OECD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연구원에서 추계를 할 때 1대에서 마이너스가 그 기록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올해가 3%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을 곱했을 때 1.02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2019년의 경제 규모를 2021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작년에 그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게 떨어져서 이거 좀 웃긴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8%, 10%가 훨씬 넘어갔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경제 규모를 회복하려고 하면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의 경제 규모를 단 2년 만에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강력한 베팅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에 이렇게 가파른 베팅이 온 건 이렇게 수요도 한 번이도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기저효과 또 방역의 성공 그리고 그 셧다운을 안 하고도 경제를 어렵겠지만 돌려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양호하게 방어해냈고 올해 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2019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양호한 경제 성과를 미리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런 베팅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도 잘했어요. 하지만 지수 바스켓에서 묶었을 때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한 비중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먼저 사서 이렇게 가파르게 사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삼성전자가 11월부터 어떤 흐름을 보였고 왜 이렇게 멈춰 있는지에 대해서 수급적인 면과 경제 성장률 또 선반영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삼촌, 그럼 3분기와 4분기에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말씀들은 잘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신 분도 많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또 그리고 연구원이라든지 투자자들이라든지 여러 이해관계가 많은 종목이라서 말씀을 많이는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 성격상 중간은 없잖아요. 확실히 말씀드릴 거, 이 종목은 6월 말 6월 초죠. 5월 말 6월 초부로 아주 어렵게 추세를 이어왔던 부분을 이탈했습니다. 이 종목은 83,000원대를 지키면서 조금 더 만들어 갔었어야 돼, 흐름을. 그런데 이 종목은 87,000원대의 흐름을 만들었던 부분 하나, 여기 보시면 요건 4월 초가 되겠죠. 요 부분에서 한번 이탈.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2달 뒤에 6월 초에 있는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중기적인 흐름, 아주 지루했지만 이 중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한 번씩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네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밋빛 전망만 나오기 때문에 너 따위가 말할 종목이 아니야 라고 말하실 분들이 분명 계시니까 제가 강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또 제 성격상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이 종목 하반기에 재미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팩트고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 종목 최소한 한 달, 2달 더 기다리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경제와 함께 이 종목은 결국 10만 원을 넘어가고 12만 원, 15만 원까지 갈 종목입니다. 하지만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이 분명 계시고 그 부분들이 주린이고 개인 투자자들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들어온 분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매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도 친절하게 표시는 해드렸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도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적절한 매매와 투자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시고 난 자신 없어.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거고 한국 경제는 앞으로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난 가지고 있을래. 가져가세요. 하지만 하반기에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시고 신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말 듣고 한 달에서 2달, 길어지면 3-4달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종목 재미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종목의 흐름상 대형주들은 전해에 거의 50%에서 100 이상 상승이 발생한 상태에서 또 한 번의 그런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단연코 한 종목, 2종목 되지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 정도를 제외하고 이 종목은 쉬어가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이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 상승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을 매매했던 분들은 아세요. 이 종목이 거의 박스권에 뭉쳐 있어서 엄청나게 지루하게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하지 마셔라. 올해는 재미가 없다.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도 1-2달 기다려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어디까지 흔들릴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저도 BTS 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차트로 표시해드리고 힌트를 얻어가셔라. 하지만 매매는 신중하셔라. 투자는 미루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기 검색 종목 7번째 시간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또 과감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와 매매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